속보, 역대급 미쳤다 정말 디귿디귿. 홍명보 위약금 파장, 이것도 정말 큰 문제 아냐? 홍명보 위약금 알려지자 축구계 경악 초토화.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감독 선임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나올 경우 소유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OSEN 24일 보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OSEN과의 인터뷰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함께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대표팀 감독 선임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고 밝혔다. 한마디로 협회가 홍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소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취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홍 감독은 이미 축구대표팀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코치 선임과 손흥민, 토트넘 등 유럽파 주축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 출장까지 다녀온 상태다. 또 홍 감독은 다음 달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이후 오만과의 2차전은 다음 달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당장은 코치진, 한국 대표팀 명단 발표 등의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논란이 되는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최근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렸으나 이슈가 더 확산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사가 되니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게 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문체부가 들여다볼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만약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극단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다음 달 A매치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길 수 있다. 역대 한국 대표팀 감독에 선임됐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선임이 무효화된 사례는 전무했다. 초유의 대표팀 감독 선임 무효 사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 나를 버린 홍명보 감독. 10년 만에 복귀 무대 확정. 성적 챙겨 여론 돌릴까 오른쪽 화살표 9월 팔레스타인. 오만과 2연전. 대한축구협회 KFA는 12일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라며 9월 개최되는 아시아 예선 B조 1, 2차전 경기 일정을 공개했다. 홍명보 감독은 다음 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B조 1차전을 통해 10년 만에 국가대표팀 복귀 경기를 치른다. 이후 대표팀은 오만으로 넘어가 10일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의 맞대결을 갖는다. 즉 홍명보 감독은 서울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한 뒤 곧바로 오만 원정을 떠나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한국 피파 랭킹 23위 위 대진운 자체는 최상이라는 평이다. 이동 시간이 긴 중동 원정이라는 점에서 일부 변수는 존재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6위, 오만 피파 랭킹 76위 을 우리의 호적수로 바라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과 KFA 입장에서 이번 9월 2연전은 세간의 비판 여론 일부를 돌릴 절호의 기회이다. KFA는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약 5개월의 심사숙고를 거쳐 당초 1순위로 언급되어 온 홍명보 감독을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후 절차의 적합성 및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며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고 축구 팬들의 일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놓으며 비판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를 두고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이천수 등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KFA에 대한 실망과 함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KFA는 홍명보 감독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지난 7월 15일 외국인 코치진 선임 및 해외파 선수들과의 면담을 위해 유럽 출장을 떠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열흘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홍명보 감독은 7월 29일 공식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과정, 그간의 비판에 대한 반성,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고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 성공으로 부응하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3. 선도 이적 고민할 역대급 제안. 시급 5,800만원 오른쪽 화살표 총 연봉 1조 5천억. 하지만 그는 꿈이 있다. 협상 계속 안 할 것. 잔류 선언. 글로벌 스포츠 언론 디애슬레틱은 13일 한국 시각 사우디와 비니시우스의 대표들이 만났다라며 비니시우스의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 보도했다. 비니시우스는 최근 사우디 이적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브라질과 스페인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10억 유로, 약 1조 5천억 원을 제안했다라며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을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까지 그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협상을 준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니시우스를 알아흘로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라며 사우디에 엄청난 관심을 전했다. 비니시우스의 최근 위상을 반영한 엄청난 계약 규모를 점쳤다. 지난 2018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비니시우스는 현재 레알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21에서 2022 시즌 엄청난 유럽 챔피언스 리그 활약을 기점으로 확실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올라섰다. 이미 레알은 직전 시즌에도 비니시우스의 활약과 함께 15번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차지했다. 킬리안 음바페, 주드 벨링엄, 엘링 홀란 등과 함께 차세대 슈퍼스타로 꼽히는 선수기에 사우디는 그를 유혹하기 위해 막대한 제안을 준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가 고려 중인 제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브라질의 지는 비공식적으로 사우디 펀드는 급여와 보너스를 포함해 5년 동안 10억 유로를 넘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비쳤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2034년 월드컵까지 비니시우스를 사우디에 보유하고자 한다라며 연봉 2억 유로, 약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5년으로 제시하고 무려 10년 계약까지도 고려 중인 사실을 전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비니시우스의 연봉은 지난 2022년 12월 알나스르 유니폼을 입으며 세계 최고의 연봉을 수령 중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2억 유로와 버금가며 총액에서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시받은 금액은 손흥민이 사우디로부터 제안받은 연봉인 3천만 유로, 약 450억 원, 위 무려 7배 수준이며 시급으로만 따져도 무려 5,800만원 수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적에 대한 거부감이 발롱도르 때문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브라질의 지는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의 유력한 후보다. 최종 후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적 시장 종료 전에 공개된다. 발롱도르는 비니시우스에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그는 유럽에서 떠나는 것이 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는 마지막 상황에서 협상의 문을 결정할 것이다라며 발롱도르라는 변수 때문에 더욱 당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니시우스와 더불어 레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페인 언론들은 레알은 바이아웃 10억 유로, 약 1조 5천억 원, 대해서만 비니시우스 이적을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레알은 바이아웃 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강인이 제안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사우디가 이강인과 눈을 마주치고 있다. 한 구단은 그를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동시에 PSG에도 초대형 제안을 건넬 것이다. 2028년 6월까지 계약된 이강인에 대해 이적의 문을 닫아놨던
PSG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라며 사우디에 관심을 전했었다. 이강인에 앞서 손흥민과 김민재도 제안을 받았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사우디에 관심을 받았다. 당시 3천만 유로 연봉 제안도 거절하면 손흥민은 토트넘 잔류를 결정했다. 이번 여름에도 손흥민은 사우디가 아닌 토트넘 잔류를 원한다는 인터뷰를 팬들을 기쁘게 했다. 김민재도 이번 여름 제안이 도착했다. 독일 언론들은 지난 7월 바이에른의 스타 김민재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 중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팀 알나스르와 나초 페르난데스가 이적한 알카디시아가 있다라고 김민재를 향한 사우디의 관심을 전했는데 그는 사우디의 문의도 거절했다. 김민재는 그들의 제안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도 일본 대표팀 에이스 구보 다케우사도 대형 계약을 제시받았지만 이적을 거부했다. 비니시우스는 사우디의 역대급 제안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아직 그의 꿈은 유럽, 발롱도르, 그리고 레알에 있다.